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끌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도청했다는 뉴욕타임즈 보도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 간의 비밀을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기밀이 뚫렸습니다. 미국 CIA가 한국 정부 내부 논의를 도감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입니다. 최고위원님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미국 정부의 한국 용산 대통령 집무실 도청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시작합니다. 전원위원회 제도가 16대 국회 때 부활한 이래 두 번째이자 20년 만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름부터 생소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전원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토론하는 까닭은 36년 된 지금의 선거제도가 이제는 그 한계에 봉착하여 문제 해결은커녕 무능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정개특위도 결의안을 통해 지금의 선거제도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며 환경, 복지, 기후, 양성평등, 세대격차 등의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절실함과 시급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권자 절반의 표를 죽은 표로 만들어버리는 승자독식 선거제에 따른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대결 정치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를 창궐케 하여 결국은 정치 자체를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진정성 있게 민심을 쫓아 토론과 수기를 하기 위한 장이지 얄팍하게 여론을 왜곡하고 편승하여 자신과 당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적, 정략적 꼼수의 장이 결코 아닙니다. 특정한 선거제도가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할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강요했다고도 합니다. 그 한심하고 어이없는 셈법이나 자당 의원들을 한낱 거수기 나팔수 취급하는 작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왔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 독립기구 설치 등을 그동안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선도적으로 주장해왔고 일부는 실현시켜왔습니다.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의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공약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범 실시를 하며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당 또한 내년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며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따가운 시선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주도하며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어왔던 우리 민주당의 성과와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27년간 7번의 낙선에도 굴하지 않고 험지에서 피땀 흘리며 싸운 그러나 끝내 꽃 피우지 못하고 우리의 곁을 떠난 고 호대만 동지의 유지를 기억하며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토론에 적극적인 참여로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